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이 뜨거운 시장 안에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김민수 대표님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SMCG가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30% 가깝게 수익률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SMCG는 더 보유해볼까요? 최근에 오늘은 또 화장품 종목들 종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신규주지만 지금 시장에 필요한 그리고 또 화장품 용기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한 마제스티 이쪽의 품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권고를 드렸는데 어제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 들어오는데 아마 지금 7,500원대 부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혹시 수익 나셨으면 비중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지지 잘 하는지 보고 또 채워가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어서 역시나 화장품 쪽에서도 좀 특화된 업체들의 대응 전략들은 계속 또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CG가 어제 20%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요. 일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좀 챙기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리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슈별로 이제 전략 본격적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현재도 삼성전자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약간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피 지수가 무려 3년 9개월 만에 3,100포인트를 한번 찍어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오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또 삼성전자와도 시총 격차를 많이 줄였는데 반도체 투톱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다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개인들 매수가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을 끌어올린 것도 참 처음 보는 것 같고 요즘 뭐 기록 경신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이제 즐겨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시총은 200조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오늘 딱 터치가 이제 들어오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하이닉스는 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오버슈팅도 좀 나오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여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매물 받고 소화해서 다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마 그때쯤이면 빠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 아니면은 본 실적 발표 때는 분명히 하이닉스도 또 재조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은 SK하이닉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HBM 쪽에서 따라오려면 따라올 때 따라와봐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HBM 쪽에서 성과를 못 내는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6만 원대 올라온 거 가지고 좋아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데 이제 6만 원대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관문만 일단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이제 HBM 쪽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를 나야 그다음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쪽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힘을 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그냥 많이 올랐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독보적인 SK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지금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을 좀 확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좀 SK하이닉스 향수 회주를 좀 봐야 될까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올라가고 6만 원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8만 원 최초 돌파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로봇주들 뭐 하이제다램, 클로봇 같이 이제 뭐 15%, 20%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보면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도 물론 우리가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이스페타시스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좀 본질에 집중하자는 점.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이제 저는 피롭틱스가 좀 더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의 옥석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3년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2분기 넘어서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만큼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기에 유리즈 관통 전극, TGV라고 하죠. 그래서 장비 글로벌 공급사의 공급한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도 받침이 되고 수주도 바로바로 따라와주는 그런 좀 피롭틱스를 지금 눌림 자리에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리기판 안에서 실적도 탄탄한 이 피롭틱스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후보자로 이 LG AI 연구원 출신인 백영훈 연구원을 지명하면서 최근 LG에 붙은 종목들과 또 오늘 LG와 협업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 뭐 예로 들자면 로보티즈와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카오가 AI 수혜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네이버는 일부 좀 쉬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여전히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네카오가 최근에 움직였는데 이제 후발주자로 LG그룹이 좀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LG에 대한 그룹주들 전반적인 전망 말씀해 주실게요. 네, 사랑해요 LG 이거 맞나요? 예, 아무튼 맞아요. Life is good. 예, LG. 네,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LG를 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될 어떤 지주사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지주사 쪽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성과를 볼 만한 섹터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크고 아직 정부에서 뭐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미리 선반영했고 만약에 정책이 나왔다. 세론으로 빠질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2차 랠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LG는 지금같이 한번 좀 강하게 가다가 좀 속도 조절하는 관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쯤 관심 있게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LG 쪽에서 보여주는 이제 우리 AI 쪽에서 열심히 연구하셨던 수장이 또 과학기술부 쪽으로 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연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손이 굽으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LG가 신사업으로 보여주고 있는 로봇부터 나오고 있는 뭐 자율주행부터 AI 쪽까지 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가 LG 하게 되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물적 분할에서 어떤 상장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과거에 사고를 많이 쳤던 종목, 그래서 인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락업 효과가 나오겠죠. 일단 비상장 종목들을 더 이상 대비를 못 시킨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주사 쪽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역시 어떤 주가 속도가 조금 주춤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들 또 오늘 LG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LS 일렉트릭이 또 엔비디아 AI 서버 냉각 시스템의 파트너사인 버티브에다가 이 전력 제어기기를 대량 공급하기로 하고 또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고요. 현재도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해당 기사는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걸 보면 이 보도가 좀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K변압기 이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연관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오늘 16%, 17%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상승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LS그룹 자체도 이제 지주사도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뛰어난 점. 그래서 LS그룹주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살 때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의 오늘의 굉장히 큰 30만 원대 돌파의 상승은 계절적 특성과도 좀 요인을 같이 한번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다는 점. 자, 엔비디아 호재 그대로 등에 업고 가고요. 그리고 6월달, 8월달에 집중되는 우리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있으면 뭐 냉매라든가 선풍기 관련주 역시나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들도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곳이 없다는
그런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또 작년에 우리가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는 수요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물밀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압기 매출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매출도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변압기 쪽 종목 살펴볼 종목은 특히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또 신고가를 또 보고 있는 산일전기까지 좀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매출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압기 쪽은 역시 지금 6월달 이제 넘어가고 7월달, 8월달에 주요해지니까 이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인 성수기와도 맞먹는다,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산일전기를 또 LS 일렉트릭의 후속주로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산일전기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또 강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따른 수혜 섹터들 하나하나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또 간밤에 10% 넘게 또 급등하기도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뭐 로봇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영범 매니저님, 네. 오늘은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이 호평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주들 계속해서 봐야 될 때일까요? 로봇주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6월 달에 전체적인 수급이 6월 4일 이후로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은 섹터는 이제 로봇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하이 자리에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로봇을 보는 관점이 테슬라도 이제 굉장히 좀 주요 관점으로 잡아야 될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일론 머스크의 복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고요. 또 테슬라가 350불 넘어서 지금 400불, 500불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택시 평점까지 좋다? 그러면 저는 더 지금 우리 테슬라 쪽으로 보는데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좀 배제되어 있던 휴머노이드까지 우리가 지금 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까지도 로봇 수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년 상장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로봇주들의 전체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보이다가 어저께 이제 급등했죠. 자, 이제부터는 7월 달을 지금 염두에 두고 휴머노이드 쪽으로 로봇 중심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계속해서 로봇주들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간밤에 급등 마감하니까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다른 뭐 엔캠, 에코엔드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2차 전지주들 나란히 다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2차 전지는 매번 오를 때마다 항상 일시적인 반등이었잖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에코프로 급등은 지주사 이슈인가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찐으로 추세적 반등, 추세적 상승에 이뤄낼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두 자릿수 올라오는 거 보고 눈물이 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었는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첫 단계, 물론 지주사란 쪽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사업회사들의 실적이나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강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전날만 하더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인플루언서들도 좀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호평적으로 나왔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로보택시가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지역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는 변화가 나와서 좀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는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되고 이제 보급화를 시켜야 되게 되면은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NCM 계열이 아니라 LFP 계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FP는 중국이 지금 거의 공급 과잉 쪽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못 넘어옵니다. 그쪽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다 담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고 좀 빨리 라인들을 증설해서 달라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까지 그래서 좀 인기가 그대로 트렌드가 좀 지속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쪽을 좀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양극재, 음극재 쪽을 LFP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쪽은 LNF, 그리고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쪽을 눈여겨보면서 2차 전지의 변화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물론 에코프로 그룹도 많이 뒤졌기 때문에 변화는 들어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번 또 로보택시의 변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방산과 재건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산주는 이 이슈에 올랐던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면서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이 휴전 합의 소식에 재건주로 또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이 구간에서 방산주를 눌림목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건주를 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방산은 계속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도 무섭고 내려도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든가 LG 넥스원 물론 정말 투탑으로 잘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방산주를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방산 관련해서 그래도 좀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주사까지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저는 한화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예정된 수급들, 그리고 수주들,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한화가 잠깐 눌려 있을 때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던 현대 로템이라든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 더뎠으니 그 다음 우리가 넥스트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휴전이 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또 본격화가 됐죠.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러우 전쟁을 또 거기에 맞는 우리 재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724조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동참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산주에 대한 관점을 조금은 우리가 좀 보류한다고 했을 때는 재건주 중에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SR스틸텍,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 역시나 대장주 중심으로 이제 최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재건주와 방산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국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계속 나온다면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종목들이 간밤 미증시에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선 제약 바이오가 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닥 800포인트를 시원하게 쏴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올라줘야 되잖아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르니까 코스닥 지수도 오르는데 제약 바이오는 언제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양립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은 2차 전지 갔으면 다음은 바이오, 딱 대기 뭐 이런 쪽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일단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끝났다.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관세 관련된 얘기들 여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원만하게 관세 협의를 해서 7월 9일 유예기간까지 어떤 다시 원복되지 않게 잘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일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또 물가 걱정, 인플레이션 걱정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지표를 보고 바이오를 한다. 아직 불안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는 이번에 바이오 USA를 통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나오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있었으면 했었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약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좀 더 주춤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시장에서는 싼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이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좀 싸다란 논리는 좀 통하지가 않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 플랫폼 업체들 중심으로는 계속 밀릴 때마다 조금씩 보유하면서 좀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탄력들이 살아나는 거는 그 계약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당장은 아직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염두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랫폼 기업 위주로 봐야 하지만 일부 확인해야 될 이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계약 소식이라든지 뭔가 협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를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 탑픽주가 이 남북 경협 쪽에 있어서 같이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로도 수급이 쏠리더라고요. 네.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공략 가능한 탑픽주는 어떤 기업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쪽이 이제 남북 정책 쪽으로 했을 때 친화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군들, 장관 후보군들도 특히 이제 햇볕 정책 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우리 남북 정책을 썼던 그런 인물들로 지금도 후보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정부가 지금 이제 남북 친화 정책을 썼을 때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협이 경제 협력을 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2008년 이후에는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다시금의 추진 가능성, 9.19 정상회담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랑 금강산 관광 관련주의 수급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편입니다. 오전에는 좋은 사람들, 오후에는 인디에프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탑픽으로는 오늘 아난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텔, 리조트, 레저 사업의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금강산의 골프, 온천, 리조트, 대북 경제협력, 적극적인 추진 이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표 관련주로 떠오르고요. 거기 여름 레저 수요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난티는 지금부터 살펴보자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800원 이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현범 매니저님의 탑픽주는 아난티였고요. 무료 방송 오늘 또 3시 50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조선주는 못 먹어도 고입니다. 예, 조선주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HJ중공업을 가져왔고요. 실적 1분기 괜찮았고 아마 중국조선소 회피 물량들까지 생각한다. 괜찮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MRO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이 회사도 MRO 충분히 받을 능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한진중공업이 군함 쪽에 대해서도 얼마큼 진심이었는지 알게 되면은 그것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게다가 또 부채 비율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걱정이 없는 게 산업은행이 주 채권자입니다. 정상화돼야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한화오션처럼 그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주가가 정상화되는 걸 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10,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7,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J중공업까지 오늘 탑픽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